안녕하세요. 우리는 기, 자이. 네, 저희는 3, 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일상 팟캐스트고요. 저희 채널 이름과 맞게 저희는 서로를 자기님이라고 지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홍걸 자기이고요. 이름이 조금 웃긴데 제가 사주에 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을 넣고 싶었어요. 붉은 홍자를 넣었고요. 처음에는 홍군으로 하고 싶었는데 군을 보통 남자에게 붙이는 호칭이라는 피드백을 들어서 소녀답게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걸이고요. 저는 온라인 서핑을 좋아하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향유하는 씹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바다에서도 서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양조위 씨가 서핑을 참 많이 즐기셔서 저도 바다 서핑을 하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양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루하 자기라고 하고요. 루하는 저희 집 고양이 2마리 있는데 한 글자씩 따왔습니다. 저는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매우 저질인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또 사람을 좋아해서 속으로 끌끌 앓는 게임을 좋아하는 2마리 고양이 집사입니다. 게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고 있어요. 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인 고양이들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정작이고요. 이름을 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든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고, 저는 직장과 집이 먼 관계로 직장이 시골에 있고 집이 도시에 있어서 시골과 도시를 반반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주말에는 도시에 있어서 지금 도시를 만끽하는 중이고, 우리 홍걸자기처럼 저도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이 취미입니다. 누가 취미를 물어보면 검색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가 물어보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고요.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드러나죠. 이 친구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요.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겨울이 끝나면 좀 산을 다녀야겠네요. 네, 재밌게 잘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동작이고요. 사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팟캐스트를 녹음한다는 것이 거짓말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고요. 저 평생 도시에 살았는데 20대 후반이 되어 우연치 않게 산골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 덕에 유산소 중독이 되어서 산타기, 달리기, 걷기, 경보, 세상에 유산소 중독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뛰는 게 좋기보다 싫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5번은 뛰자가 저의 요즘 목표이고 인생 모토는 저는 Y 낫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다 해보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 같고 영화를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다 유튜브 요약본으로 2배속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은 드라마와 영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Y 낫이라고 하셨는데 동동자기가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자는 얘기는 거의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됐나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랬나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러면 한 5년 됐겠네요? 왜냐면은 처음 우리가 팀 해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2019년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5년이 넘었네요. 9 5년이요. 언버블 리버블 하네요. unbelievable. 언버블 리버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Y 낫의 마인드로 사실 이게 언제 온라인에 흘러갈지 모르지만 Y 낫의 마인드로 맞아. 일단 다짜고짜 줌 링크 파고 구글 닥스 파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명은 한국에 있고 2명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상한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일요일 오전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이죠. 이런 시간을 해서 지금 약간의 2명과 2명의 텐션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2명은 아침 9시라, 일요일 아침 9시라 몹시 텐션이 낮고 나머지 2명은 텐션이 맞습니다. 높다. 여기서 또 드러나죠. 이게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목소리가 조금 낮다고 해서 한국에 있다? 이거는 아니고 미국에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맞춰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저희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정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코너를 준비했는데 바로 이달의 소비입니다. 사실 1월이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1월에 소비한 제품이나 콘텐츠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아니면 가장 만족스럽다 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마그네슘하고 여성 멀티비타민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마그네슘을 산 이유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시차 적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멜라토닌을 먹거나 진통제 중에 저녁에 먹는 그런 것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 밤에 잠을 드는 걸 도와주는 보조제나 약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차 적응할 때 문제가 밤에는 얼마든지 늦게 잘 수 있어요. 첫날부터 저는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근데 제 문제는 새벽에 깨요, 그러면. 뭐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그러니까 깊게 쭉 못 자니까 뭐 요리조리 서치를 해보다가 마그네슘을 먹으면 잠을 되게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을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멀티비타민을 구매했는데 이것도 제가 감기까지는 아닌데 조금 계속 몸이 뭔가 좀 아쉬운 느낌, 뭔가 부족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 하나 사 먹어야겠다 하고 봤는데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성 멀티비타민을 골라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멀티비타민이 여성 제품은 비오틴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비오틴이 500% 들어서 여성들은 보통 머리나 손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오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성 멀티비타민과 마그네슘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뭐 영양제 먹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 비타민은 아침에 식사하면서 같이, 마그네슘은 저녁에 식사하면서 같이 먹으면 좋대요. 정말 아침, 음, 저녁 알차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일단 마그네슘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멀티비타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오틴 먹거든요. 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요즘 계절성인 것 같긴 한데. 아, 미치겠어요, 진짜로. 비오틴을 먹고, 비오틴을 먹는데 잘 네.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효과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사실은. 털이. 이게 뭐 머리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체의 어떤 털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일단 처음에 보조제 먹고, 뭐, 샴푸 신경 쓰고,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때 미녹시딜을 시작하면 되고, 미녹시딜도 좀 아니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삭발하고 가발 쓰고 다닐 겁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나중에 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오틴이 든 멀티비타민과 마그네슘을 먹고 있다는 근황입니다. 뭐든 하는 게 중요하죠. 그쵸? 마음의 위안도 되고 내가 뭔가 하고 맞아요. 있다는. 그렇죠. 나를 소중히. 그쵸, 그쵸. 음. 제 차례인가요? 저는 루하이고요. 1월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 그래도 나름대로 혼주로 괜찮은 옷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포스티라는 앱에서 옷을 샀는데 정말 여태까지 제가 입어본 옷 중에 주위 사람들 반응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약간 장식 많고 귀엽고 이런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좀 키가 있다 보니까 자켓형의 어깨가 잡힌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괴리감을 느끼면서 데코라는 브랜드의 옷을 샀는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소재도 괜찮고 핏도 괜찮고 보고 강추하겠습니다. 싶어요. 어떤 옷이냐면 네. 자켓에 플리츠 롱스커트를 입었는데 자켓은 지금 아마 품절인 걸로 알고 있고 플리츠 스커트는 어이구. 있는데 이게 자켓이니까 안에 근데 뭘 입든가 해야 되는데 물론 입었어요. 안 입지 않았는데 하의 실종? 아니요. 그러니까 자켓이니까 나시 같은 걸 상의 입어야 실종. 되잖아요. 그치. 상의 실종이지, 굳이 음, 따지면. 근데 여미니까 나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휑해 음, 보여서 목걸이를 샀는데 주얼리는 좋은 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좋은 거를 사려면. 근데 맞아요. 그때 너무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당일 배송되는 걸로 샀거든요. 지그재그에서. 엘르 주얼리라는 브랜드인데 되게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냥 3만 원 주고 테니스 목걸이 같은 걸 샀는데 괜찮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급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세 번째로는 명태를 샀는데 생선이 아니라 명태 장식품을 사서 아, 선물을 액막이. 했어요. 네, 맞아요. 액막이 어, 명태.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내향형이고 속으로 앓거든요. 사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면. 이것도 제 주위에 이제 자영업을 시작한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액막이 명태를 선물로. 사실 그렇게까지 친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막 어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인데 왜 선물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 주위에 자영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젊은 나이에 자영업을 시작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나름대로는 잘 되기를 기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태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가 되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제가 1월에 이제 결혼식 때문에 여기저기 막 돈을 쓰고 물론 결혼식 때문에만 돈을 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사람한테 선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계속 했는데 엄마랑 언제 얘기를 하던 중에 네가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다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한테서든 아니면 그냥 너 스스로 뭔가 고향감을 느끼든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도 선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액막이 명태를 사서 선물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샀고요. 원래는 굉장히 키치한 제 검정색 명태를 사려고 했거든요. 아,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Wish You a Luck이라고 써 있는데 그 W에 F라고 써 있어요. X 표시를 하고 자기가 명태니까 Fish You a Luck 이렇게 써 있는 거라서 되게 재밌다라고 아, 하고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제 동생은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미국을 다시 갔는데 기념품을 사야 된다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그 기념품점에 갔다가 액막이 명태를 또 본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그 키치한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어센틱한 느낌의 명태인데 그게 좀 더 고급져 보여서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주를 봤는데 이거는 동동자기한테 추천받아서 전화 사주를 봤거든요. 그 경험이 굉장히 처음이어서 사주를 몇 번 보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약간 큰살이 먹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성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췄고 좋은 말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좀 쓴소리 듣고 좀 찔리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냥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심심풀이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주는 참고로 K 테라피이기 때문에 맞아. 매우 강력 추천하고 웬만한 정신과 진료 아니면 다른 뭐 상담보다 훨씬 싸고 접근성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한 번 정도는 봐도 좋다. 뭐 사람들이 막 보면 이제 운이 새어 나간다 아니면 뭐 기가 막 새어 나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테라피가 사실은 없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그래서 매우 주변인들에게 추천하고 다니는데 지금 저의 추천으로 그분께 사주를 본 사람이 제가 대충 세봤을 때 20명이 넘거든요. 곧 커미션을 받을 때가 지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제 친구는 3번 봤어요, 그분한테. 이 정도면 나중에 그냥 같이 협업을 한번 하는 게 모시죠, 그분을. 그분이 아주 협찬 받나요? 저희가 저 돈을 받고 이제 뭐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러니까 커미션 받는 협찬. 거를 생각 중입니다, 요즘. 근데 아주 그래도 뭔가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 테라피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위안을 얻는다 정도로. 사주 얘기를 또 하면 한 한화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맞아요. 안 믿는 사주. 사람도 여기 하나 있고, 같아요. 네. 그렇죠. 사주를 그래서 믿지 않는 사주를 안 가지셨죠. 사주라고? 현정자기가. 그 언제 현정자기님이 한번. 저희가 이제 늘 사주 얘기를 하면 그건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 통계적으로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또 이제 현정자기님은 사주를 믿지 않는 사주일 것이다. 맞다. 라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맞는지 조만간 사주 선생님을 통해서 특집. 팩트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업 선물할 때 식물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네. 명태 액막이 선물이 되게 신선했고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명언이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짜 사주상으로 기운이 막히거나 좀 그럴 때 뭐 친구에게 밥을 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나누는 게 운을 되게 트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사주상으로든 뭐 어르신들의 지혜든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뭔가를 나누는 거는 여러모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아 자기 어머님이 명언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명언이고 제가 그 평생의 명언으로 갖고 있는 루아 자기님 어머님의 명언이 있는데 후회는 비싼 걸 사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사서 후회한다고 맞아, 맞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요, 전자제품은 맞아요. 그거였어.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걸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 그거요. 말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나중에 한번 로하 자기 어머니 모셔야 돼, 로하 자기 모셔야 돼. 자기를 어머님을 모시고 네, 모시거나 어, 아니면은 이제 그 로하 자기 어머님의 지혜 소리 해가지고 그 명언을 녹음해서 딱 깔아주는 거예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초대석 네, 이런 걸. 건의합니다. 어머니 좀. 저 지금 다 저희 아이디어 바구니에 다 하나하나 넣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정 자기님 이달의 소비 소개해 어마어마한 주실까요? 걸, 네. 제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걸 걸 사셨네요. 샀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제 책꽂이 한 번에 샀는데 와, 제가 인테리어에 잠시 미쳐서 이제 온갖 것을 보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구는 그냥 이제 이케아나 뭐 이런 쿠팡 이런 데서 3만 원 이런 거부터 3천만 원짜리까지 엄청 그 레인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싼 걸 보고 와야 돼요. 그래야 3만 원 중에서도 괜찮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동안 서울 시내 막 되게 비싼 편집샵 이런, 물론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편집샵 이런 데로 막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소파 앉아보고 안 살 거지만, 안 사는 게 아니죠. 못 살 거지만.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뭐 테이블을 만져보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언젠가 내가 뭐 로또라도 되면 저런 걸 사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사고 싶은 책꽂이가 있었어요. 벽에 이렇게 하는 시스템 선반 같은 거거든요. 그때 선반 이제 벽을 뚫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선반인데 그게 아마 누구 유튜브더라? 그 최은영 그 유튜브 아세요? 최은영 맞나? 그분 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전에 아나운서 하시던 인플루언서 분이 있는데 그 표현력 유튜브에 많은 이제 집 소개를 하는데 독서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꽂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마치 공중부양된 듯한 모양의 되게 얇은 스틸로 된 책장이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게 무엇인가? 또 검색해봤겠죠. 클립토 나이트라는 브랜드인데 그 이탈리아 브랜드고 그게 되게 예쁘고 근데 이제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한 칸부터 뭐 벽이 넓으면 뭐 몇십 칸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약간의 남는 벽이 있어서 그 벽에다 저걸 설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남동에 또 파는 데가 있습니다. 간만에 그 힙한 동네. 저는 되게 추레하게 입고 설날 연휴에 거기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홀린 듯 결제를 하고 왔죠. 배에 실려서 오고 있고요. 한 3월 정도에 올 것 같고 설치를 하면 제가 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패딩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인 거는 아시나요? 지금 이제 겨울 제품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경량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한국은 계속 춥기 때문에 입을 수 있습니다. 한 3월까지 입을 수 있고요. 클립토나이트 지금 그 우리 루하 자기께서 사진을 잠깐 보여줬는데 저거 맞습니다. 근데 저건 조금 이제 크게 한 칸을 크게 하고 몇 개 이제 설치를 안 한 건데 저걸 책을 담을 수 있게 빡빡하게 달 수 있어. 엄청 저것도 이쁜데요? 샀고 엄청 예뻐요. 그 홀렸어요. 그게 실물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 집에 어울릴지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나머지를 그 바꾸셔야겠네. 네, 그렇죠. 저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바꿔야 되죠. 저거에 어울리게. 하시는 분 셀러라는 게 상담을 하거든요. 몇 칸이 좋을지. 우리 집 사진을 막 찍어가서 저는 이제 세로로 길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세로로 8칸, 가로로 3칸인데 너무 지금 큰 게 아닌가 좀 고민은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설치해봐야 알고 망하면 할 수 없어요. 망하면 그냥 뭐 책 꽂으면 됩니다. 이 자, 책꽂이를 집의 랜드마크로 접근하시면 규모가 클수록 더 웅장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경량 패딩은 샀고 무슨 색 사셨나요? 하늘색이요. 진짜 오, 등산 브랜드에 샀어요. 파타고니아에 샀어요. 등산 브랜드. 아, 그 여러분들 왜
한국의 중년층들이 자꾸 등산복 입고 다닌다. 어디 여행 가서 등산복 입고 와서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입어보면 진짜 편합니다. 정말 편해서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도 이제 등산 다니면서 이제 등산 옷들 이런 거 입어보면 되게 가볍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등산 브랜드들이. 등산복이 진짜 오래 입어요. 그래서 맞아. 한 번 사면 진짜 한 10년 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찰 때는 가격이 좀 비싼데 정말 오래 입을 수 맞아, 맞아. 응.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정말 네. 좋은 옷이고 그리고 요즘 등산복 예쁘게 나오니까 기능성이라서 일단 진짜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똑같은 패딩이라도 그냥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하면 좀 무거운데 등산 브랜드에서 하면 진짜 가볍고 정말 조그맣게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샀고 그다음에 제가 또 뭘 샀냐면 에어컨을 샀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사야 돼요. 여름에는 설치하는데 오래 너무, 걸리거든요. 너무 좋은 시기에 사셨는데? 에어컨도 매년 이렇게 모델이 별로 바뀌진 않는데 매년 새 형이 나, 뭐 24년형, 25년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25년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24년형은 세일을 하겠죠. 24년형을 사야 음, 합니다. 왜냐면 별로 바뀌는 게 없거든요, 스펙이. 에어컨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지금. 에어컨은 철 지났을 때 바로 이전 모델을 사라. 경량 패딩은 겨울이 끝나갈 때 사라. 그리고 제품을 검색할 때 가장 높은 가격 순으로 본 뒤에 넘어가라. 저는 늘 최저가 순으로 검색했거든요. 저도. 저도 이게 아니었네. 그럼요. 비싼 걸 일단 봐야 돼요. 보고 아, 뭐가 좋은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싼 거 중에 좋은 걸 역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비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의 소비가 너무 사소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제가 최근에 소비를 조금 줄이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공유할 만한 거는 이제 무선 온열 안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온열 안대를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무선 온열 안대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때 이렇게 선을 옆에 USB 그 충전선에 꽂아놓고 썼었는데 그럼 아침에 그 막 충전선이 막 얽혀서 이렇게 막 목에 감겨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너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무선 온열한대를 이번에 검색했더니 한 브랜드에서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샀고 사실 저는 수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서 뭐 잠을 자겠다 이것보다는 무선 온열한대를 쓰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뻑뻑하지 않아요. 그 눈이 촉촉해지는 그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아, 하고 네, 눈 뜨면 안구 건조증이 되게 나아져요. 그냥 일반 안대를 써도 안구 건조증이 조금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쓰다가 안 쓰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온열안대 쓸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네, 정말 강력 추천하고 있고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일어날 때도 안대를 쓴 상태인가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다른데 각 쓰고 있는 날은 진짜 이제 정말 시체처럼 잔 날은 쓰고 눈을 뜨고요. 근데 대부분의 날들에는 이제 보통 어딘가에 날라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좋죠. 왜냐하면 해가 뜨는 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해를 보시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네. 저도 안대를 쓰거든요. 지금 안대가 한 7개 정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안대를 매일 끼고 자거든요. 음, 이게 저는 안대 끼고 있는 지 한 이제 거의 2년 돼 가는데 이걸 확실히 안대를 끼니까 빛 차단이 잘 돼서 잠을 더 잘 들 수 있고 음, 더 조금 깊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안대가 이렇게 벗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 처음에 온열 안대를 끼고 자면 아침에 막 눈이 촉촉하다고 하셔서 와 진짜 안 움직이고 수면을 취하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보물찾기를 하시는군요. 그래도 무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같습니다. 근데 전 절반은 네. 끼고 깨는 것 같아요. 절반은 끼고 깨고 어, 절반은 없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온열한데 안대 끼면 좋은 점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못 해요. 왜냐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어쩔 아, 수 없이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이제 암흑 속에서 본인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면 되는 건데 그 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볼 수가 없어. 음, 라이브 통신이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스크롤 올리다가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 할 때 안대를 쓰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 다르게도 쓸 수 있다는 거를 또 배웠습니다. 온열한대 써본 적 있는데, 한 20분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온열이. 음, 20분 동안 있다가
벗고 다시 핸드폰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사용법이고요. 그쵸. 눈이 생생해지면은 다시 힘을 내서 스크린을 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정도 잊으면 저는 그냥 핸드폰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냥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라이프 체인징한 나름의 사물이고 더 사소해지는데 그 젤리 중에 알맹이라는 젤리가 있어요. 그게 겉에는 약간 딱딱하고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약간 액체화된 젤리가 들어있는 젤리인데 제가 젤리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알맹이 젤리는 정말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외국 나가면 꼭 몇 개씩 사서 주변인들한테 먹여요. 이게 이만큼 맛있다,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키위 맛을 제일 좋아하고, 이거는 정말 먹어보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음사의 인력이 원래 매년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으로만, 그 종이 형태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어플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종이로 된 게 이렇게 쓰는 맛도 있고 이렇게 뜯는 맛도 있고 좋긴 한데 근데 저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인력 어플을 결제를 했고 매일 들어가서 이제 인력 어플에 뭐 그날 뜬 문구를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써놓고 하나 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애플 TV 구독권을 제가 원래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콘텐츠가 부족해서 잠깐 끊었다가 올해 1월 17일에 세브란스라는 드라마가 시즌 2가 나와서 아 이거는 17일 바로 봐야 된다 해서 1월 1일이 되자마자 구독권을 미리 사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제목은 단절인 것 같아요. 세브란스 네, 맞죠? 단절이에요. 세브란스 단절. 네. 제가 응. 생각했을 때 애플 TV의 개국 공신이자 유일한 명작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아, 정말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시즌2는 시즌1보다 조금 루스하긴 한데 음, 후회하지 않는 소비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어, 일주일에 하나씩 나와서 지금 굉장히 근근히 즐거움을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정도가 저희 소비인데 앞에 막 책꽂이, 에어컨 막 이런 거 나오다 아, 셀리 막 2,000원짜리 어플 막 구독권 이런 거 나오니까 조금 너무 사소한 것 같긴 한데 저 인력 보고 있는데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 2,900원. 가격이 올랐나? 근데 전 달러로 샀어요. 아, 1.99니까 대충 3,000원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세금 붙고 하면.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저는 이제 책을 막 되게 다양하게 별로 안 읽거든요. 그냥 이제 항상 보는 작가들 책만 계속 읽는데 가끔 음, 이렇게 그 문구 중에 이거 진짜 정말 신기하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 책을 음. 사서 이제 읽게 되는 그런 좀 순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가끔 막 뭐 이렇게 작가들 얘기하다 보면 이 작가가 이런 책도 썼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이 작가가 또 다른 책은 또 못 썼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순기능도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지적 허영을 채우는 어플 중 하나예요. 저도 애플을 구독을 하는데, 전 파친코 때문에 구독했는데, 지금 파친코 끝나고, 빈투가 해서 뭘 볼까 하고 있었는데, 세브란스가 재밌다고? 세브란스 맞습니까? 세브란스 맞아요. 단절. 아, 예, 병원 이름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추천하면 모두가 다 연쇄 네. 세브란스에서 있는 병원. 약간 그런 이유냐 전혀 아니고 정말 근데 정신적으로 이게 그 벤 스틸러가 감독인 건데 연출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즌 1의 그 맨 마지막 그 두 화의 연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추천합니다. 그 두 화를 보는 음, 게 앞에 걸 다 봐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것 같으니까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새해 목표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다양하고 그중에 이제 좀 공동적으로 겹치는 게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만의 뭐 다이어트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감하게 10kg를 잡았습니다. 10kg라고 이제 굳이 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당뇨 전 단계가 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족력이 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대담하게 잡았고요. 일단 계획은 주 5회 정도 헬스장을 가고
헬스장을 못 갈 때는 이제 식후 10분 정도 러닝머신을 걷자. 이렇게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면 보통 10분 러닝머신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체, 하체 나눠서 하루는 상체, 뭐 하루는 하체. 이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러닝머신 30분 한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끝내는 루틴이에요. 러닝머신 할 때는 그 인클라인을 높여서 6에서 10 이 정도로 타면은 애플워치에서 봤을 때 심박이 뭐 120에서 130 사이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해서 30분 정도 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식단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탄수화물을 좀 덜 먹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고 일단 제가 제일 잘 지키는 건 단백질 챙겨 먹기인 것 같아요. 그런 닭고기나 참치캔. 참치캔이 의외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참치캔 한 캔에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끼에 뭐 20g은 단백질로 먹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뭐 닭가슴살을 100g 이상 먹는다든지 참치캔 하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단백질 파우더도 사가지고 운동 끝나면은 한 번씩 마셔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황은 이번 주는 헬스장에 한 두세 번 간 것 같네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뭐 네다섯 번은 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시작이죠, 뭐. 저는 7kg 빼는 게 목표인데요. 이 7kg는 제 키에 항상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제 꿈의 몸무게여서 7kg로 했고, 사실 저는 아예 당뇨 때문에 췌장염이 왔어가지고 한 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막 1년에 한 번씩 응급실 가고 입원하고 막 그랬다가 혈당을 잡고 나서 되게 좋아졌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잡으면서 살이 꽤나 빠졌다가 이유 모르게 다시 쪘어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제가 이제 10월에 대만을 갔었는데 대만에선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대만에 펑리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선물을 사준다고 사왔는데 못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걸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하루에 몇 개씩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막 하루에 한 개, 뭐 이틀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살이 또 찐 거예요. 제 열받게. 어떻게 뺐는데. 그래서 아, 다시 빼야겠다 해가지고 12월 말부터 점핑 다이어트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계속 주 5회 나가고 있어요. 이게 가면 40분 정도 하고 앞에 2, 3분 스트레칭하고 뒤에 한 3분 근력 운동, 3분 스트레칭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9곡을 뛰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거를 2타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혈당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은 밥 먹고 산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작년 3월부터 항상 하고 있어요. 뭐 계단을 오르내리든 아니면 집에서 그 땅끄부부 20분 정도 유산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되게 가볍게. 그렇게 하든 진짜 나가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1월에 이 멤버가 만나가지고 제가 피크민 블룸이라는 게임을 추천을 받고 나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조건 나가거든요. 이 걸음수를 채워야 돼서. 그래서 저 벌써 지금 1월에 시작했는데 32랩이에요. 현정자기가 되게 빨리 우와. 올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걸어서 가고 막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7, 8천 보는 걷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운동해서 제 생각엔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살이.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이. 죽어라고. 진짜 단 100g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의 고민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먹는 거를 더 줄여야 되나 싶긴 합니다. 저는 사실 막 기념품을 처치하는 것 외에 막 제가 막 과자를 먹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먹는 양이 많나 봐요. 좀 줄여야겠어요. 근데 먹는 거 줄이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맛없는 것도 다 잘 먹거든요. 샐러드 이런 것도.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체중계 기준으로 안 내려간 거지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보셨구나. 네, 제 봤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간 문제네요. 화이팅 해야지. 해야죠. 파이팅 합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점핑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것에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점핑 다이어트를.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최애곡이 생겨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도 제가 자신 있는 게 나오면 또 되게 재밌게 하게 되고 해서 점핑 다이어트 모두에게 이렇게 굉장히 추천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접근성이 되게 좋은 운동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 어린 학생들과 50대 아주머니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굉장히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운동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동생이 같이 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음. 그때 선뜻 하겠다고 한 게 저 동동자기가 몇 년 전에 이걸 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어가지고, 아, 그래, 그때 들어봤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큰 거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제 몸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안 되는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나아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제가 오래 한 운동 중 하나예요. 몇 안 되는 오래 한 운동 중. 그때 당시에는 운동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던 운동이고, 기쁩니다. 선한 영향력을 준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한 5kg를 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5kg 정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빠져요. 이게 저도 운동을 하고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그 저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 생각보다 적게 먹는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늘 맞아요.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적게 먹거든요. 저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좋은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야식도 안 먹어요. 그리고 배달도 시키지 않아요. 잘 배달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시키지 않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5kg도 빼겠다라고 한 게 그 코로나 때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고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못 나가니까 활동량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회사를 가게 되는데 회사를 가게 되면서 활동량이 확 줄었어요. 그 전 직장에서는 걸어 다닐 일이 많았고 뭐 이런데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처박히면 할 일이 없거든요.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활동량이 더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이 찐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살이 좀 꾸준히 쪘어요. 갑자기 찐 것도 아니고 꾸준히 쪄서 그 5kg 정도 빼면 코로나 이전 몸무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때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때도 살이 빼고 싶었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쪘으니 그 정도를 빼보자라고 지금 목표를 세운 상태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도파민을 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서 헬스장에 다들 가거든요. 운동을 하러 가고, 운동하는 비즈니스가 되게 잘 돼요, 그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들 운동을 하러 와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시골에 있는 내려가서 제가 한 월요일에서 수목 정도까지는 회사 있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헬스장을 끊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거의 2년을 PT를 했는데 몸에 변화가 없고, 이게 살이 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도 별로 안 생겨. 그래서 그냥 이거 체질인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사실 PT를 받으면 살도 빠져야 되고, 살이 안 빠지더라도 근육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뭐, 끼케야 1kg 정도 늘었나? 그 근육량이. 그래서 계속해서 체지방 과다인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헬스장을 계속 가고요. PT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소비들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PT를 끊고 그냥 헬스장만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동안 주 뭐 2회, 3회 정도 가고요. 그리고 도시에 다시 오면 지금 1월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했어요. 인도어 클라이밍을 시작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올라가는데 되게 많은 근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길을 찾고 그 다음 순서에 가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쉐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몸에서. 뭐 안 쓰던 근육도 쓰게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걸 통해서 살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만들어서 그 클라이밍을 잘하게 만드는 거지 클라이밍을 하면서 어떤 뭐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켜서 클라이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운동을 더 해야 되고
이건 그냥 이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근육이 조금 더 생기면 더 잘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거의 동동자기가 이 그룹에서 운동 인플루언서 같은데 그 동동자기가 저한테 달리기를 아주 추천을 해서 아주 추천을 해서 나도 한번 달려봐야겠다. 저희 동네에 이제 공원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한번 나갔어요. 옷을 챙겨 입고 나갔는데 저희 이제 동네에 조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경기장을 둘러싸고 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나갔는데 조정 경기장이 이제 물이 길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간에 다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쭉 뛰면 끝까지 가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기 싫잖아요. 근데 이쪽 그 한 길이 3km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쭉 뛰어갔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힘이 빠진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원을 벗어나서 동네를 걷고 뭐 이러다가 동동자기가 꼭 30분만 뛰라 그랬거든요. 그거 이상 뛰면 힘들어서 잔다고. 근데 집에 3시간 만에 돌아왔다라는 커피 마시고 동네를 걸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달리기도 이제 생각나면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또 제가 약간의 그 운동을 시작하면 장비병이 조금 있는데 달리기를 한번 나가보니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뭐 운동화도 지금 있는 운동화로 뛰면 무릎이 아플 것 같고 추우니까 이것저것 더 입어야 될 것 같고 장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서 또 하고 겨울에는 싶어지네요. 뛰려면 장비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 그 30분 이상 뛰면 안 된다는 게 물론 그 와서 집에 와서 자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초반에는. 왜냐면 뛰는 그 음.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 너무 길게 뛰면 사람이 나가는데 또 1시간 뛰어야 돼? 또 이렇게 오래 뛰어야 돼? 이게 오래 지속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0분으로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15분에서 20분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늘려서 이제 뭐 한 45분, 50분 이렇게 뛰는데 음. 네, 장비를 우선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게 저도 사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좀 세일을 할 때 그때 무슨 뭐 달리기용 이렇게 벨트를 샀는데 그거를 쓰려면 언젠가는 달리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한 3년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사는 거는 오히려 좋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추천드립니다. 살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사고 그게 아깝지 않게 계속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정경기장 공원은 뛰지 말아야겠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짧은 코스를 먼저 뛰고 나중에 더 뛸 수 있을 때 거기를 뛰겠습니다. 저의 운동 일지는 여기까지. 그러나 살은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끝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매우 크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봤는데 2023년 3월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이제 2년 된 거네요, 사실. 근데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봤을 때 제가 16kg에서 17kg를 감량했어요. 그거를 사실 유지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저한테는 체지방을 좀 중심적으로 감량을 하고 싶은데 외적인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칠 때 몸이 무거우면 테니스 실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체지방을 감량해서 몸을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는 좀 목표가 있고 저의 올해 가장 큰 목표는 10km 이상 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10km 이상 뛴 적이 진짜 손에 꼽아요. 뭐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오래 뛰면 조금 재미없고 해서 러닝에 대한 흥미를 잃을까 봐 최대한 10km 이내로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좀 깨고 10K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죽기 전에 하프 정도는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10K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10K 뛰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사실 다이어트 플랜이랄 게 크게 없는 게 저는 산에 살기 때문에 원래 그냥 하루 활동량이 너무 많아요. 하루 걷는 양이 최소 10,000보가 넘고 이제 산골에 살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운동을 가고 저녁에도 운동을 가요. 딱히 막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감량이 이뤄지는 그런 선순환의 삶을 살고 있어서 네, 크게 뭐 다이어트의 그 목표는 없는데 근데 체지방 감량하는 거는 근육량이 없으면 체지방 감량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육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헬스를 가서 이제 같이 서로 뭐 이렇게 개수도 세주고 뭐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아, 친구들과 우정이 점점 친구가 옆에서 세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게 세지? 왜 이렇게 나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세 개밖에 안 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최근 우정의 위기를 좀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자. 동네 언니들 따라서 한 번은 가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전 테니스를 정말 많이 쳐가지고 일주일에 원래 테니스를 막 많이 칠 땐 6번씩 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선 코트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이제 실내에서 저희는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그걸 줄이고 이제 헬스장에서 달리기나 걷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체지방 감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사주 봤다 그랬는데 사주에서 올해 잘못하면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찔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그런 게 나오나 싶기는 한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고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3kg 정도 쪄 있어서 지금 그거를 빼는 거에 조금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빠지지도 않고 너무 찌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가면 사실 막 사람들이 다들 너무 말라가지고 다들 왜 이렇게 완벽해서 아, 나도 살을 더 빼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병원에 갔다가 이제 담당 주치의를 만났는데 주치의분이 아, 여기서 더 빼면 너가 힘이 너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더 뺄 필요는 없고 그냥 5kg 정도까지만 더 빼라라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전에 했던 얘기를. 그래서 최대 5kg 감량이지만 뭐 딱히 감량이 되지 않아도 저는 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라고 주제를 잡아서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운동에 대한 시도랑 음. 식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살을 빼는 목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작해보니까 그냥 하루의 일상의 운동이 되게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는 뭐 잡생각이 좀 줄어든다든지, 수면의 질이 굉장히 올라간다든지, 작게라도 운동의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게 굉장히 하루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헬스장을 친구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그냥 저의 그 헬스 어르신으로 모셨어요. 절대 친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그분을 제 헬스 어르신으로 모셔서 그냥 그분이 저한테 시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합니다. 저희는 유교가 바탕이잖아요. 유교 정신을 살려서 이제 그 헬스장 어르신을 한 분 모셔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약간 부캐처럼 친구 관계에도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헬스 어르신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아, 이거 근데 유념해야 될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 관계를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헬스 어르신으로 모시고,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운동하면 가장 좋은 점이 사실 저는 운동을 2023년에 정말 많이 시작한 이유가 그때 정말 운동을 정말 많이 했고요. 뭐 스피닝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이유가 하루가 엄청 뭐 보람차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만 하루를 망치는 날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 그 하루를 망치고 나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 아, 그래도 나 오늘 운동했지. 나 그래도 뭐 오늘 하나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간 성취감에 조금 중독이 돼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피하는 거기도 한데,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에 뭐 하나는 이루었다는 그 작은 성취감이 되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성취감이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게, 저 어디서 들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루틴이라는 게 보통 일상에서는 내가 루틴을 지키는 거지만, 그 루틴이 쌓이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루틴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하루를 조금 꾸려가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좀 개인의 건강이든 좀 수면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운동하기가 우선은 잘 되면 체력이 생기고 그 체력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는 사행시 코너가 있습니다. 이 아기자기라는 이름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이름이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이름에 조금 정을 붙이고
저희가 또 의미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사행시를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할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행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홍걸 자기가 준비를 했는데요. 동동 자기님께서 아기자기 운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조. 아, 아침에 들으면 이, 기운이 나고 자, 저녁에 들으면 기. 기분이 좋아지는 아기자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감사합니다. 좋았다, 좋았다. 여기 있습니다. 네. 웃겨. 감사합니다. 웃겨요. 감사합니다.